교수님 안녕하세요. 2학년 B반 박수연입니다. 이제 송이치 종강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13주차 한 학기 동안 배웠던 모든 것들을 이제 한 번에 정리하는 프레젠테이션을 프레지로 만들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한 학기 동안 이제 9월달에 개강을 하고 이제 배워본 것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1학기 때 제작했던 위치상은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수리할 수 있도록 깨주셔서 이제 그 부분들을 수리하고 인공지도 부셔서 다시 수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의치상의 계산과 개조도 저희가 이제 학습을 하게 됐고, 다음에 이제 처음부터 다시 막바지까지 이제 다시 저희가 의치상을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상학을 이제 콜드 큐링과 히트 큐링을 배우게 됐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덴처를 제작을 할 수 있게 이제 인공치 배열과 선택 삭제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어태치먼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까지 저희가 다시 배우게 된 부분들을 정리해서 제가 다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개강을 하고 바로 수업에 배웠던 일치상 수리 부분인데요. 먼저 일치상이 파절되는 이제 균열되는 원인을 보면, 먼저 기공 과정에서의 문제 때문에도 이제 원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작을 할 때 왁스가 불충분하게 제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원인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치아 배열이 잘못되었을 경우나 매몰제 제거 과정에서 잘 제거가 되지 않았을 때와 연마 과정에서 이제 기공사의 부주의로 파절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제 일치상 수리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파절이 되었을 때 일단 파절도 이제 단순하게 파절되는 게 있고 복잡하게 파절이 돼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수는 한 개 이상으로 부서지지 않았을 때와 복잡은 좀 두 개 이상으로 많이 부서졌을 때 그걸 복잡하게 이제 파절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 수리 과정으로는 먼저 파절이 되었을 때 이제 파절된 부위가 잘 적합하게 되도록 이제 치상을 스티키 웩스로 이제 막대를 연결해서 두 개 부서진 일치상을 붙여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내면 부분에 블록아웃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파절된 부분에 지그재그 식으로 덴처버로 길을 내줍니다. 그 부분에 레진을 전입을 해서 다시 적합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 하기 때문에 붙여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레진 전입을 해주고 다시 과잉된 부분들을 다시 연마를 하게 되면 일치상 수리 과정이 완료가 됩니다. 일치상 파절 원인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왁스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을 경우에 파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치조제의 근접 배열 및 협축으로 벗어난 배열이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일치상이 파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잘못된 매몰 과정과 무리한 치출, 그리고 연마 시 부주의로 파절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환자의 부주의로 관리를 잘 못했을 경우에도 파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 일치상 수리에 이어서 인공치 수리가 있는데요.
먼저 인공치 수리 과정은 이제 중절치 부분을 예로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자면, 중절치 부분이 파절이 되어서 이제 기공소로 다시 왔을 때 수리해주는 과정입니다. 먼저 인공치 부분에 레진에 식립되어 있는 인공치아 부분에 잔존되어 있는 치아 부분을 삭제를 해줍니다. 이제 새로운 인공치를 식립해주기 위해서 좀 공간을 크게 확보하여 레진이 들어가서 그 부분을 잡아줄 수 있게끔 잘 이제 덴처버로 인접치를 건들지 않고 그 파절된 부분의 인공치아를 이제 삭제하여 줍니다. 네 번째 그림처럼 이제 덴처버로 이제 파절된 부위의 치아를 다 삭제를 해 주었으면, 새로운 부분의 치아를 다시 식립하여 레진을 전입해서 이제 중합을 시켜서 다시 부드럽지 않고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은 연마를 통해서 자연스러운 덴처 의치상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레진 전입을 할 수 있는 재료들을 통해서 이제 치아에 넣어주고, 치아를 식립해주고, 그 주위에 레진 전입을 해주고, 뜨거운 물로 중합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다시 연마를 통해서 수리를 마치도록 합니다. 인공치도 의치상 파절의 원인과 비슷하게 탈락 및 파절 원인이 있는데요. 레진치의 왁스 제거가 불충분되었을 때, 그리고 큰 인공치를 치조제에 가깝게 배열하였을 경우, 그리고 기공 과정에서의 부주의, 그 다음에 환자의 부주의한 경우에 인공치의 탈락 및 파절 원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위치상의 개선과 개조는 먼저 위치상의 개조 또는 위치상의 교환을 뜻하고요. 더 정확한 것으로는 이제 치아의 교합 관계는 변화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위치상 재료 전부를 새로운 재료로 위치를 재적합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제 위치를 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중요한 인공치 배열을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요. 먼저 상하게 교합제를 올리게 되는데, 먼저 인공치 배열을 하기 전에 교합제의 형태가 먼저 중요합니다. 먼저 교합제 형태 및 경사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제작을 해 주어야 하고요. 그 이외에 교합제의 높이, 교합 평면의 위치, 교합제의 수평 관계를 잘 표준 규격으로 맞춰서 제작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상하게 전치부, 소고치부, 구치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제 규격은 전치부는 상하 똑같이 전치부는 5mm로 제작을 해주시고요. 소구치는 7mm, 그 다음에 구치부는 10mm로 규격을 맞추어서 교합제를 올려줍니다. 그 위에 인공치아를 배열을 해주기 때문에 인공치아에 맞게 규격에 맞춰서 배열을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전치부가 하악의 전치부를 이개를 할 수 있게끔 배열을 해주고, 옴니 형태의 치아 배열을 해주게 된다면, 이제 환자의 이제 안모의 형태나 저작 시 그런 심미적인 그런 모든 것들도 이제 안 좋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옴니 형태의 치아 배열보다는 이개하는 형식의 상하기 하악을 이개하는 형식의 치아 배열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인공치아를
배열을 할 때 이제 구치부도 교합을 맞춰가면서 해줘야 하기 때문에 소구치 먼저가 아니라 대구치 먼저 식립을 해주고 난 후에 이제 소구치부를 식립을 해줍니다. 그런 부분들만 잘 맞춰서 인공치 식립을 하게 된다면 교합할 때 저작할 때 교합이 잘 이루어지는 일치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다 만들어진 일치를 이제 선택 삭제해주는 과정인데요. 이제 연마를 끝낸 후에 이제 환자의 구강 내 시적을 하기 전에 이제 부분들이 수정을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교합 관계에 관해서든 수직악관 관계에서든 환자가 불편해할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이제 구강 내 시적을 했을 때 맞지 않은 부분들을 선택 삭제하여 주는 과정입니다. 먼저 교합기의 이제 상하를 다 이제 맞춰주고요. 이제 적색이나 청색 교합지를 통해서 교합을 시켜줍니다. 많이 찍히는 부분들을 삭제를 도와주고 또 작업 측 교합에서 교합지로 교합점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편심 교합에서는 청색 교합지를 사용하여 중심 교합이 적색 교합지와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색깔을 구분해서 교합에 맞는지 확인을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사진처럼 작업 측 교합의 선택 삭제는 이제 A 그림과 같이 설교도가 모두 높으면 상악 협측 교두와 하악 설측 교두를 모두 삭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처럼 이제 협측 교두만 높게 된다면 상악 교두를 삭제해주고 C 그림과 같이 설측 교두만 높으면 하악 교두를 삭제해 주어야 합니다. 교합을 시켰을 때 이제 교차 교합 시의 선택 삭제의 사진들인데요. 먼저 A와 같이 중심 교합 시 절치 유도판과 유도판이 뜨게 되면서 치아가 접촉하는 높은 부위가 있습니다. 편심 교합을 시켜 보았을 때 B와 같은 작업 교합에서 절치 유도판과 절치 유도핀이 뜨면서 접촉하는 높은 상태가 되면은 중심 교두인 이제 하악 설측 교두를 삭제해 줍니다. 그 다음에 C 그림과 같이 이제 유도판과 유도핀이 이제 접촉을 하게 되면서 교두가 접촉하는 정상 상태인 경우에는 이제 하악 중심구를 삭제해서 교합을 맞춰주도록 선택 삭제를 도와줍니다. 네, 제6장 어태치먼트 부분으로 넘어와서 설명을 하게 된다면 먼저 어태치먼트가 무엇이냐 하면 두 개 이상의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연결 장치로 한 부분은 치관이나 치근 또는 매식 위치의 고정성 부분에 부착이 되고 다른 한 부분은 가철성 보철물에 연결되어 주유지 장치에 메일과 피메일의 부분을 설명을 하는 부분인데요. 치관 외와 치관 내에 식립되는 부분으로 연결 장치를 만들어 하나의 브릿지 형태의 보철물을 제작해 주는 것을 어태치먼트라고 합니다. 어태치먼트는 치아가 측방압이나 교합압에 견딜 수 있도록 약한 부분들이 잘 견딜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유지해주고 안정성을 주는 것 중에 좋은 보철 장치물의 하나를 말할 수 있습니다. 어태치먼트의 장점은 먼저 심밀성이 우수하고요. 유지력과 안정성이 있고 그 다음에 지대치에 가해지는 교합압이 교합면보다 치근 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힘이 짧아져서 회전력이 약해지게 도와줍니다. 작아지게 도와주고 그 다음에 우수한 저작 효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지력 조절수가 적기 때문에 보철물 수명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측방압이 지대치에 덜 가해져서 치조골을 보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어태치먼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이제 어태치먼트의 단점은 경제적인 부담감이 들 수 있고요. 지대치의 길이나 폭에 의해서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선택 제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도의 정밀성과 기술이 필요로 하고 기공 과정이 복잡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태치먼트의 종류를 나누어 보자면 이제 스터드하고 바, 그 다음에 마그네틱 어태치먼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더 종류가 많긴 하지만 제일 많이 배우고 저희가 이번에 많이 공부했던 학습했던 부분들을 정리해 보았는데, 먼저 가찰성 보철물 분류를 하면 국소이치와 총이치로 나누게 됩니다. 또 총이치 부분에서 저희가 배웠던 거는 이제 바 어태치먼트, 그 다음에 스터드, 자성 어태치먼트 이렇게 배우게 됐습니다. 국소이치에서는 이제 연결, 아까 어태치먼트란 해서 설명을 해 주었던 부분 중에 이제 치간 내 어태치먼트와 치간 외 어태치먼트로 피메일과 메일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학습을 하게 되어서, 저희는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릴 부분의 어태치먼트는 이제 스터드와 바와 그 다음에 마그네틱의 부분, 그 부분들의 어태치먼트를 이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스터드 어태치먼트는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똑딱이 형태로 되어 있는 어태치먼트입니다. 그래서 관리가 쉽고 이제 환자가 잘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부분의 어태치먼트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똑딱이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어도 분류가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치근 안에 아예 식립이 되느냐, 아니면 치간 외에 치아에 침입이 되느냐에 따른 부분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스터드 어태치먼트는 똑딱이 형태로 이제 그 주위에 치태와 이런 잇몸 관리들을 이제 청소 같은 것들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을 용이하게 도와줍니다. 스터드 어태치먼트의 특징으로는 일단 바 어태치먼트에 비해 성조 및 치태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제 불편함을 많이 겪지 않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대치, 위치, 상태에 관계없이 의치를 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 개개인의 치아에 식립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위치 상태에 관계없이 이제 의치를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아를 발거할 경우 총이치로 쉽게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터드 어태치먼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바 어태치먼트인데요. 바 어태치먼트는 이제 코핑과 코핑을 연결한 그런 피메일의 부분들을, 파트들을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환자의 잇몸과 이제 의치의 적합을 맞춰서 이제 식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 어태치먼트는 이제 하나의 긴 연결로 되어 있는 부분들로 이제 끼워서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해서 주조를 해서 이제 식립이 되기 때문에 간편하고, 대신 단점이 있다면 이제 스터드 어태치먼트와 다르게 이제 관리가 조금 더 불편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바 어태치먼트를 제작을 할 때 주의사항은 일단 평행이 될 수 있는 거리에 어태치먼트를 제작하는 것이 더 관리도 편하고 안정성이 있고 파절될 위험이 없습니다. 더 자세하게 바 어태치먼트의 장단점을 설명을 한다면, 일단 장점은 환자가 의치를 쉽게 다룰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작 시 안정감과 신미성을 주게 됩니다. 이제
클래스프처럼 밖으로 튀어나와서 이제 신미성을 방해하는 요인이 없고 안쪽 위치 내에 식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미성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측방압 감소 및 교합압을 반대측으로 분산하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에 치조골이나 이제 치운 부분들에 이제 교합압을 주지 않기 때문에 수명이 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잔존 자연 치아의 수명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제 위에 설명된 것처럼 교합압을 반대측으로 한 번에 주지 않고 반대측으로 분산을 해주기 때문에 잔존 치아의 자연 치아의 이제 수명 연장시켜 줄 수 있고요. 심하게 흡수된 부분 무치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단점은 스터드 어태치먼트에 비해 이제 치태 관리와 구강 위생이 더 신경 쓰이고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제작 비용이 부담이 되는 부분이 단점이고, 그다음에 수직 악광거리에 의해 선택에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그다음에 제작 과정이 복잡한 것이 바 어태치먼트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는 이제 자성이라고 해서 서로 흡착으로 자성끼리의 흡착을 이용해서 어태치먼트를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어태치먼트 중에 이제 이 부분이 제일 되게 치아의 안정과 이제 유지를 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 또 이제 관리도 환자가 자기가 이제 일치 착탈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어태치먼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그네틱은 코핑을 씌워서 그 부분에 자성을 주기 때문에 이제 개개 치아에 이제 무리가 없고, 이제 바 어태치먼트처럼 분산시킬 교합압이 다 따로 없기 때문에 일치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입니다. 저희가 마지막 주차로 배웠던 시그먼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먼저 이것에 대한 비적응증은 결손 치아가 구치부에서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비적응증으로 사용할 수 없고, 대합치가 없는 경우에도 안 되고요. 지대치의 동요도가 아주 심한 경우에 이제 이것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작 시 고려 사항인데요. 일단 중간에 지대치가 있는 고정성 교위치에서 이제 피메일을 원심 쪽에 위치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 메일 부분을 근심 쪽에 부착을 시켜주어서 이제 근심 쪽으로 경사가 지기 때문에 이제 피메일을 원심 쪽에 부착시켜 이제 유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규격이 큰 것은 구치부에 식립이 돼야 되고요. 작은 것은 전치부에 식립이 되어야 이제 규격에 맞게 조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식립을 도와주게 됩니다. 제작 과정을 짧게 사진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이 부분, 왁스업 되어 있는 부분 그 사이에 이것을 시그먼트 제작 과정 중에 이것을 알맞게 식립을 해줍니다. 쓰러지지 않도록 주조를 하기 위해서 주입선을 부착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조체가 이제 나왔을 때 주조체가 이제 모형에 적합을 한지, 그리고 서로 이 메일과 피메일 부분에 맞는지 적합을 시켜줍니다. 적합이 확인이 되었을 때 이제 이제 흑연액으로 이제 안에 부분이 이제 딱 맞는지 적합도를 다시 한번 체크를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마를 통해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의 시그먼트 부분의 이 사진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제작된
부분의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2학기 부분에 모든 이제 2학기 동안 배운 부분의 정리를 마쳤고요. 교수님도 1년 동안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